네, 오늘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연기됐습니다. 양측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회동 당일인 오늘 오전에 취소 발표를 한 건데요. 그 구체적인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찍 이제 양측이 오찬 일정을 연기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렇게 오찬 몇 시간 전에 이제 취소를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일정을 왜 미루기로 했는지, 누가 미루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가 이 협의 과정에서 좀 차질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예상됐었는데 예. 물론 처음에는 당선 축하 자리이기도 하고 덕담 나눈 자리라고 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면서 뭐 그 인사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 논의할 텐데 네. 역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던 게 말씀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 뭐 양쪽이 다 인정하는 거고.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잘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왔던 것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사전에 실무적으로 조율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추경 논의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뭐 어제 그제 며칠 동안 보도는 그 마지막 임기 말 얼마 앞두고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 인사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협의를 요청한다 인사협의를 요청한다라고 이제 그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서로 조율이 안 된 것 같고 진짜 이례적이에요. 회동 몇 시간 앞두고 취소된 걸로 봐서는 뭐 전혀 그 조율이 안 되고 접점이 안 찾아지는 건데 예. 어쨌든 권력을 이제 서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이잖아요. 뭔가 이게 유연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인수위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인수위를 통해서 권력을 인수받고 인계받고 인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커다란 문제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문제잖아요. 국민 네. 통합에 관련된 거.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과 문재인 대통령 쪽에 이제 의견이 다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사면을 요청할 거다. 이 부분은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식화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거는 확실한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 통합 취지는 좋긴 하지만 이제 뭐 형평성이라든지 정의, 공평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여권 지지층의 반감이 상당하다. 네. 이 부분이 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 혹은 걱정거리, 고민거리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보류했던 이유가 예.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실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입장을 필요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이유는 소위 말하는 개정의 정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 보복으로만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런 분을 풀어줬을 경우에 그러면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거는 뭐 지지층들의 요구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 그 사면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협치나 통합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판단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거부감을 표시했던 것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불렸는데 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경중을 따져봤을 때도 형량이 훨씬 더 작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고령이고 또 노안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봤을 때라도 같이 사면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분명히 윤 당선자 입장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윤 당선자가 사실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했잖아요. 예,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미리 좀 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전직 대통령의 한 분이 수감돼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뭐 이야기가 다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국민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이건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특히 윤 당선자 입장에서는 지난 그 97년 대선 이후에 그때 그 김대중 당선자가 취임하기 직전에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에게 당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구속시켰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시킨 그 전례도 있거든요. 그런 전례를 따졌을 때 봤을 때라도 이런 식의 사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 양측의 입장이 뭔가 이렇게 지금 접점을 찾는 데서 조금 시간 그리고 또 시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오늘 그 인수위와 관련된 정권 인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당선자와 대통령 간의 지금 이 만남 자체가 이렇게 일단은 보류된 것 자체가 저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이 정권 인수 인계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아주 그 깔끔하게 돼야만 국가의 계속적인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두 개의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경제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고 외교 안보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과 그럼 차기 대통령이 뭔가 협조하고 이렇게 융화하는 모습,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는 모습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사면 문제와 맞물려서 정치권에서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사면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100% 함께 사면이 될 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했는데 청와대에서 과연 제안을 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뭐 그것까지는 잘 제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남겨둔 이유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같은 하나의 패키지로 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호소가들의 말인지 뭐 그런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하고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기 때문에 사면할 사실 그런 큰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형량이 많다 하더라도 채우는 게 맞는 건데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이런 감형 같은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현실 정치잖아요. 저도 사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반성과 사과가 없어요. 계속 정치보복 프레임을 두 분이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전직 대통령께서. 근데 아무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혀 어떤 그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따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복역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고 반성 사과한다면 당연히 사면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면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근거였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와서 그 부분들에게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워낙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와의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다시피 그렇다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나름 상징적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이명박, 김경수 두 분 다 정치인들이지만 약 진영을 달리하는 정치인들이라서 기계적 균형으로 볼 때 같이 사면하면 될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김 지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어쨌든 청와대와 지금 이제 윤 당선인 측과 조율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사면 못할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대통합이라든지 그런 차원이라면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면하고 전직 지사기 때문에 사면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그래서 전 하나가 좀 아쉬운 게 아까 이제 김대중 당선인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제 사면 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선인 신문이라는 게 말이죠. 현재 권력은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만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가동되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난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그 한 두 달 동안은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당선인의 의견도 권위를 어느 정도 존중하라는 그 정신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예 만날 필요가 뭐를 만납니까? 현직 대통령대로의 권한을 임기까지 충분히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당선인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향후 두 달 이후에 임기가 시작될 때 할 일을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왜 만나냐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얘기 만나고 서로 건의하고 이런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사실상의 그 두 달 동안은 하나의 물러난 권력과 이제 앞으로 다가올 권력, 현재 권력과 서로 조율하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이쪽 당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물론 당선인도 예. 현직 대통령의 권력을 충분히 존중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는 역시 사면이 지금 쟁점이니까 예. 사면에 관련돼서는 저도 뭐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제 와서 반성 사과를 요구한 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차기 정부의 이 부담을 좀 덜어주고 이번 정부에서 끝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청와대가 무조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해서 안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양측에서 이제 이유를 밝히지 않기로 그렇죠. 합의해서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는데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뭐 관점에 따라서는 왜 그분들은 왜 대통령이라고 다 사면하느냐. 그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하냐라는 논리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양측이 충분히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네. 그건 가뜩이나 통합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와 네. 관련해서 네.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면 이게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사실은 뭐 그러니까 12년도였죠. 2012년도에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자신의 첫건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사면했거든요. 바로 네. 그 때문에 셀프 지금 이렇게 사면을 했다고 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강하게 공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청와대에서 과연 진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저는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거는 네. 차라리 뭐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 또 그리고 법적 책임을 다 온전하게 지는 쪽으로 그리고 또 차기 정권에게 이런 부분들을 맡기는 그러니까 결정을 판단을 맡기는 쪽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권성동 의원이 사실 윤 당선자의 핵심 접근 윤핵관이라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아껴놓고 안 했던 거냐. 이거는 결국은 임기 말에 김경수 전 도지사를 사면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 주고받기를 위한 하나의 카드로 준비했던 거라는 식으로 단정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가 좀 발끈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본인들은 전혀 생각하고 또 하고 있지 않은데 예. 이런 식의 정치적 음모론을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부분을 강하게 압박하게 해오는 이러한 정치적인 행태에 대한 상당히 노골적인 불쾌감 이런 것들이 오늘 지금 두 분의 지금 만남이 사실 좀 이렇게 차질을 빚는 저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윤핵관이 김 총장의 사퇴를 압박을 했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김오수 총장은 이제 출근길에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사실상 사퇴서를 일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 법에 보장돼 있어요. 법정사항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저는 그 김호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바로 검찰총장, 예.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서 검찰청 법에다가 임기를 보장해 놨던 거거든요. 물론 헌법상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 이건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임기 다 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예, 본인이 예. 사퇴했습니다. 다 본인 사퇴한 형식이었어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김순환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입니다만 김 전 총장도 바로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퇴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좋은 전 관행은 아니라고 보는데 정권이 바뀌면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검찰총장이 임기 2년을 다 마친 경우가 그렇게 흔치도 않아요,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절대. 법에 일단 임기를 정해놨으니까 임기를 마치는 게 맞는데 네. 문제는 이제 현재 상황을 봐야 되겠죠.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너무 친정부적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지 검찰총장의 임기를 마냥 압박하는 건 절대 옳지 않다. 그냥 권오수 누굽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네.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꼭 윤핵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윤핵관이라는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런 문제 현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그런 말 하니까 바로 이게 상당한 이제 파장을 또 낳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난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미의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법과 원칙에 따라 나는 충실히 다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조건 당선됐으니까 김호수 검찰총장한테 당신은 그동안 솔직히 여러 가지로 너무 문재인 정권 편 아니었느냐. 윤석열 총장 나온 다음에 작년 6월에 임명됐으니까. 예. 당신 물러나죠. 라고 하는 건 전 옳지 않다고 보고, 그 대신 김호수 검찰총장도 이 여러 가지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좀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네. 그래서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의식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미온적인 수사들에 대해서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저는 그건 당연히 당선인 측에서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김호수 검찰총장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잘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면서 총장이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정권도 그렇다는 걸 받아들여서 끝까지 가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잘 될지 일단 네네. 김호수 검찰총장도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있을 테니까 예. 그런 쪽으로 좀 인식이라든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김호수 검찰총장 측에서도. 그래서 뭔가 네. 법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권성동 의원이 앞서 이 관련 내용은 당내에서 논의한 적은 없고 100% 본인의 견해다 이렇게 예. 밝히긴 했습니다만, 앞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사퇴 압박, 또 이제 사실상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건 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이 지금 당선자 측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그 지금 현재의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 강한 실망감을 지금 윤 당선자가 필요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후보 시절에 간혹 그런 토론이 갔을 때 대장동 수사하는 거 봐라. 지금 이런 경찰 그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대거 교체해야 된다. 정말 똑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천명을 했거든요. 그런 예. 부분들을 아마 권성동 의원이 제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아마 현재의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자체가 상당히 바닥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대장동 의혹 수사를 제대로 처리해내지를 못했잖아요. 그 외에 약간 정치적인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린 일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윤 당선자가 바로 직전 검찰총장으로서 상당히 자신이 소신 있게 밀고 간 이 지금 수사에 대해서 권력의 외압 때문에 결국 도중하차하는 그러한 시기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인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적으로는 일단 성공은 했습니다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흘러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는 또 국민적 불안감이 또 있다는 거죠. 특히 윤 당선자가 검찰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윤 당선자의 측근에 계신 분이 강하게 현직 검찰총장에게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권력은 다시 검찰을 장악해서 자신이 도구로 삼겠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 두 가지 같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그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문제가 정말 풀기 힘든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 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검찰에 대한 상당히 신뢰도 추락에 대해서는 저는 현직 검찰총장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선자 측에서 이런 식의 언론의 통로를 통해서 인터뷰의 형태를 통해서 개인의 의견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의견을 흘리는 식으로 압박을 주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는 그 김호수 검찰총장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신의 거취를 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윤석열 사단, 뭐 최근에 좀 자천된 사례도 많은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윤석열 당선이 이제 대통령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윤 정부가 되면은 이 윤석열 사단 좌천된 검사들이 다시 돌아올지 금이 환영을 할지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느 정도는 뭐 그래서 복직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만 어느 예. 정도 제 위치에 갖다 놓은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정원 데크 사건 때문에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복귀시켰던 거였잖아요. 중앙지검장으로 했다가 다시 검찰총장까지 갔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과도하게 검찰을 압박하고 특히 이제 추 전 장관 시절에 말이죠. 예. 조국 사태 때부터 비롯된 거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비롯됐던 그게 단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이익을 받았던 검사들 그리고 과하게 어떤 정권적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좌천성 인사를 받았던 인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을 말씀하는 거란 네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요. 저는 원래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거 그걸 꼭 윤석열 사단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어서 복귀했다라고 표현할 게 아니고 잘못된 인사였다면 그 인사를 바로잡는 것도 좋은 인사 중에 하나예요. 예.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고 말하는 언어의 차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사단의 복귀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쫙 전면에 포진해가지고 검찰 장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낫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불이익을 당했다면 불이익을 받았던 것만큼 보상을 받는 것도 인사 하나의 원칙이에요. 예. 인사 여러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런 면에서 언론이 요즘 뭐 특히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정말 당선인이 그렇게 아낀다면은 신뢰한다면 쓰는 게 당선인의 권한이기도 해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과도하게 그러나 지나치게 정말 윤석열 사단이 전면으로 포진하는 거 이른바 특수통으로 검찰 쫙 채우고 이렇게 된다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일단 검찰 인사는 다른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예.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특정 인맥들이 앞으로 뭐 특정 학교라든지 인맥들이 앞에 나서는 건 절대 좋은 인사가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검찰 인사도 나름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하고 그 대신 과하게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수사에 관련돼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식되는 검사들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은 아깝다. 재능이 아깝다. 그럼 복귀시킬 수 있죠. 예. 그걸 꼭 무슨 뭐 윤석열 사단이 전면 포진이다라고 볼 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의 네, 그럼요. 네. 일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가 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또 책을 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를 평가한 책이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일단 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0.73% 차이로 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지층들이 낙담하고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잘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아마 지금 또 상당한 또 이렇게 지필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민주당 지지층 더 나아가서는 중도층들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했던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려는 그런 노력 뭐 저는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지금 그 재판도 받고 있고 아마 또 추가적인 수사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예. 이러한 상황이 정권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운동장이 역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강한 주장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아마 생각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한 이 공갈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지난번에 냈던 책은 자신과 둘러싼 이야기를 쓰면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갈 자체는 문재인의 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 본인이 역대 대통령이 다 회고록을 쓰니까 그 회고록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은 어떤 식의 은행을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찬반이 상당히 갈리거든요. 예. 이 지금 여전히 조국 사태는 진행 중이라는 거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자신이 선의를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필은 본인의 판단과 그러니까 책임하에서 쓰는 거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국가와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면 조금은 저는 시간을 좀 더 뒤에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이동하겠다 이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이제 광화문이 안 되는 이유, 뭐 단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뭐 경호가 어렵다, 고층 빌딩이 많아서 뭐 테러에 취약하고 뭐 시민들 출퇴근에 불편이 있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지금 유력하게 검토 중인 곳이 용산 국방부청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광화문이 참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경호나 보안 문제가 워낙 취약한 곳이긴 해요. 바로 옆에 그 맞은편 쪽에 건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노력을 기울여도 그게 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경호 전문가나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예. 광화문에 그렇게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오고 싶어 하는데 다시 국방부 청사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 보니까 역시 경호 보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방부 청사는 거의 벙커가 다 있으니까 예, 우리 예. 국방부니까 거기는 상당히 이제 보안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광화문에 집무실 차리면은 청와대 헬기장과 벙커를 써야 되니까 네. 그야말로 온전하게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여전히 이제 국가 시설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국방부가 이제 국방부 청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쨌든 간에 광화문이 아니면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이제 집무실을 옮긴다는 건 광화문이라는 그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민과 소통한다는 건데 광화문에 비해서 국방부 청사로 이제 집무실을 정하면 경호나 보안 같은 거 우리 돈은 훨씬 적게 들 수 있죠. 예. 새로 시설 마련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에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 그 부분을 굉장히 의식하는 건데 통합, 소통, 협치 이런 걸 의식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가 이제 구중궁궐인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긴 해요. 근데 여전히 그런 기술적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도저히 아무리 어떻게 해도 경호 보안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럼 안 예. 되는 거죠, 절대로. 그건 큰일 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라서 저는 하나의 글쎄요, 하나의 중간 지점의 하나의 선택지로서 국방부 청사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어쨌든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죠. 그러나 아쉽긴 해요. 광화문 시대가 참 쉽지는 않기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아무튼 청와대에서 집무실 옮기는 의지만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자, 지금 집무실을 이제 국방부 청사로 옮기게 되면 지금의 국방부는 과천으로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뭐 보도에 네. 보면 지금 국방부 구청사가 있고 시청사가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집무실을 신청사로 옮기면 구청사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말씀처럼 또 상당히 그런 그러니까 국방부와 대통령이 같이 또 이렇게 한 공간에 또 이렇게 위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처하고 형평성 문제도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방부가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는 타겟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분산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겠죠. 예. 사실은 근데 용산으로 옮긴다는 부분도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걸림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러면 국방부 청사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이 관저는 가면 어디를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논의 이야기가 한남동에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이나 아니면 지금 상군 참모총장들의 공간이 그대로 있는데 예. 그걸 활용하자는 이야기인데 그 가깝긴 합니다만 그 거리가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침마다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저녁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대통령이 동선이 고스란히 다 노출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상당히 예. 그 보안적으로 경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과연 옳은 방식이냐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갑론을박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저는 일단 지금 광화문시대를 하겠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청와대 정부라고 이야기되는 청와대가 모든 걸 지금 권력을 다 휘두르는 이 소위 말해 장직 대통령제를 어떤 식으로 협파하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무실 이전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 예. 정말 국민하고 소통하려는 낮은 자세. 경쟁하려는 자세가 보여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지금 가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이 권력을 나누는 부분인데 이 나누는 부분이 단순하게 내가 공동정부하겠다고 이렇게 구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면 결국은 개헌까지도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치적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는 노력이 저는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애초에 이제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한 이유가 시민들과 호흡을 그렇죠. 하겠다라는 취지였잖아요. 근데 이게 용산으로 가는 게 청와대로 가는 거랑 이게 뭐 크게 다른 건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예.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청와대는 동선 자체가 비서들이 대통령께 보고하려면 뭐 차를 타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안 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통령과 비서들 사이에서도 어떤 소통이 안 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옮기는 건 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예. 국방부 청사로 가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겨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원활치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항상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네. 언론과 꾸준히 대화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 건데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대통령이 뭐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야말로 가끔 차 운전도 좀 하고 출근도 좀 하고 네.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죠. 우린 경호 상황이 뭐 남북 분단 상황이기도 하고 그건 어려운 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엊그제 보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식사 같이 하는 게 나오는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일상화됐으면 하는 바람들이거든요. 그게. 아마 당선인도 그 생각 때문에 광화문에 나오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차 교수 말씀처럼 그 재왕조 대통령제를 타협하고 청와대 권력을 좀 줄이고 권력 분산으로 가고 이런 커다란 생각의 맥락에서 같이 이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장소의 예. 문제도 예. 그건 기본인 것이고, 그럼 물리적으로도 적어도 이제 시민들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좀 만나자는 거거든요. 우린 너무 대통령이 먼 존재잖아요. 그런 걸 좀 타협하자는 건데 네. 용산으로 가면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광화문으로 만약 오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소원일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경호 문제나 보안 문제가 도저히 안 된다면요. 아마 그건 뭐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절충점을 찾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